안녕하십니까. 책임 및 근제보험 이론과 실무 강의를 맡은 최성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첫 강의입니다. 저희 과목 첫 강의 시작 전에 저희 근제보험에 대해서 과목에 대해서 책임 및 근제보험 과목에 대해서 특성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얘기하고 공부를 좀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해야 향후 시험에 대비를 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시험에 대한 과목에 대한 평가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고 상황이 주어지고 가해자, 피해자가 발생을 한 경우에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가해자의 면부채 보험금을 준다. 면채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부채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에 대한 부분들을 가리고 보험사가 보험금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보험금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 보면 통상 시험 기출문제에서요. 한 6문제에서 7문제 정도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누면 약술, 저희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 약술 보통 5점에서 10점 정도가 한 문제당 나오게 되고 두 번째는 보험금 계산 문제입니다. 법률상 손해배상금 산정하는 보험금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시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는데요. 배점이 한 50점 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배우는 과정이고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우선은 약술은 결론적으로 언제 좀 외워야 될 건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약술을 묻는 문제들을 대부분 약술에 나오는 부분들은 저희 책임 및 근제보험 과목에서 중요한 부분, 중요한 이론에서 거의 한 70%, 80% 정도를 묻고 있고 나머지 20%는 좀 번외, 이게 좀 허점 문제죠. 이런 부분들을 좀 외적인 문제에서 20%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철저하게 당부 말씀드리면 이해를 중심으로 처음에는 강의를 들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면 과목에 대한 전부 다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제가 이제 시작하게 되는 강의에 대한 부분들이 키워드, 주요 키워드별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에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를 중심으로 듣고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약술 문제로 나오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답안지를 쓸 수 있는 정도가 충분히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으로 이미지화 시켜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대비를 하실 수 있고 자, 보험금 계산에서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보험금 계산하는 걸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려워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선은 기출문제에 나오는 부분들이 지문이 되게 깁니다. A4 한 장에 대한 분량이 다 이제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론이 정확하게 산정 요소가 정립이 되어야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뽑아서 이제 보험금 산정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론을 정확하게 산정 요소에 대한 이론 공부를 다 정확히 하지 않으니까 실제 보험금 계산에서도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혼동을 좀 주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부터 핵심 강의부터 계속 같은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반복을 많이 할 거고 마지막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풀이에서 보험금 계산에 있어서는 다양한 케이스를 준비해서 풀 겁니다. 그렇게 순차적으로 대비를 하시면 돼도 저는 근제보험 과목에서 8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점수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술, 보험금 계산에 대한 부분들은 처음은 철저하게 이해를 중심으로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게 의학 이론이나 기타 과목하고 좀 공부의 방법을 당연히 달리 하셔야 되고
이해를 중심으로 하신다면 약술과 보험금 계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비를 하실 수 있고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해 중심으로 복습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습은 권하지 않습니다. 복습도 제가 설명한 부분, 강조한 부분에 한해서에 대한 부분만 이미지화 시켜서 많이 보시고 하는 공부를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기본 강의와 핵심 이론 강의를 거치면 충분히 이미지화에 대한 복습이 되면 약수를 대비할 수 있는 정도가 되고, 후에 계산 문제 가면 보험금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케이스가 나오더라도 풀 수 있는 능력이 이제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오늘 첫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강의 책임보험에 대한 법리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책임보험에 대한 법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자, 뒤에서 저희가 배우는 근제보험 및 책임보험 파트에서 법률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피보험자가 한 행위가 책임보험에 대한 이제 사고에 대한 근거가 되는 책임보험에 대한 법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가 어떤 행위로 해서 타인이 다쳤어요. 근데 피보험자의 행위가 책임보험의 법리에 적용이 돼야지만 보험회사에서 물어주는 법리가 뒤에서 배우는 근제 및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법리입니다. 그래서 그 법리에 대한 부분들을 배워야 후에 저희가 다양한 케이스의 사례를 댔을 때 피보험자가 어떠한 책임보험의 법리가 적용이 돼서 피해자한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에 따른 근거를 배우는 겁니다. 책임 법리를. 그래서 저희 과목에서 책임보험의 법리는 크게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채무 불이행 책임,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 불법행위 중에서도 일반 불법행위 책임과 특수 불법행위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특수 불법행위 책임은 그 안에 6개에 대한 부분들을 항목을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배울 거고, 요 채무불이행 책임부터 일반 불법행위 책임, 특수 불법행위 책임을 배우게 되면 제가 후에 배우는 책임 및 근로자 재해보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책임 법리에 대한 근거를 다 배울 수 있고 사례에 적용시켜서 근거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채무 불이행 책임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무 불이행 책임입니다. 민법 390조에 이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채무가 불이행돼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채무가 불이행된 겁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은 주로 계약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계약 관계가 제일 흔히 하는 익숙한 용어로 약속이죠. 서로 간에 약속이죠. 약속입니다. 자, A가 있습니다. 자, B가 있습니다. 자, 이 두 관계가 계약 관계. 자, 예를 들면, 자, 금전 계약이라고. 예를 들면, 자, A가 B한테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1,000만 원 빌렸어요. 금전 계약을 한 거죠. 그래서 A는 B한테 나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만 쓰고 너한테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금전 관계에서 A를 채무에 이행을 해야 되는 사람을 채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입니다. B는. 그래서 잘 빌려준 돌 제 기간에 잘 갚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이 안 되겠죠. 그래서 A가 그 기간 안에 B한테 1,000만 원을 못 갚았을 때 B는 A한테 야, 돈 줘, 돈 갚어. 왜? 무슨 근거로? 너 계약대로 채무 불이행 이행 안 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줘. 내가 너 때문에 손해를 물었어. 손해에 따른 보상을 해줘를 물을 수 있는 관계가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B가 A한테.
자, 다른 예를 들면 A가 근로계약이라고 하죠. A가 근로자입니다. B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서로 간에 쌍방에 대한 의무가 있죠. 자, 근로자는 이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근로와 관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해서 성실하게 응해야 되는 계약이 있을 거고, 사용자는 그거에 보답하는 부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급여를 줘야 되는 사용자 사용자 지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근로계약에 대해서 이행에 대한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급여에 대한 예를 들어볼까요? 급여. 자, A가 근로자인데 A가 다 일을 했어요. 근데 B가 급여를 계속 연체를 해. 계속 A한테 급여를 못 주고 있어요. 그러면 A는 사용자 B한테 밀린 월급 좀 주세요. 지금 6달 밀렸잖아요. 이런 부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니까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 따른 급료를 주고 거기에 따른 나 손해 난 것도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를 물을 수 있는 권리를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가 또 다른 예를 들면 A가 임차인입니다. B가 임대인이에요. A 임차인인 사람이 B가 소유하고 있는 사무실을 임대를 했어요. 매달 200만 원씩 주고 사무실을 임대를 했어요. A가 몇 달 잘 주다가 이 사무실 임대료가 또 연체가 된 겁니다. 이것도 계약을 썼겠죠. 계약서 임대차 계약을 썼을 겁니다. 계약대로 이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A가 임차인인 A가 임대인 B한테 제대로 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을 사무실 임대료를 안 줬기 때문에 임대인 B는 A한테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법률 근거를 들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채무 불이행 책임 다른 또 예를 또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이번엔 A가 접니다. 제가 B라는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좀 몸짱이 되기 위해서 끊었어요. 맘먹고 1개월, 3개월도 끊을 수 있는데 1년에 대한 할인폭이 있다 보니까 1년에 대한 이용권을 끊었어요. 한꺼번에 다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헬스클럽의 이용권에 대한 계약도 다 사인을 했어요. 근데 B 업체가 갑자기 사라져 버렸어요. 회원들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면 A는 B한테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 따른 이 이용 요금을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채무 불이행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 자, 법조문을 보시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을 쫓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예외가 있죠. 단 채무자가 고의나 가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손해배상을 예외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 사례로는 채무 불이행을 책임을 물어가지고 계약관계에서 묻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계약관계가 이행이 되지 않은 부분들을 반대로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묻는 책임은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실무상 반대로 입증하기가 좀 어렵다 정도로 실무상에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단 예외적인 사항은 알고 계셔야겠죠.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채무 불이행의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요건이 되려면 첫 번째로 계약이 존재를 해야겠죠. 계약이 있어야죠. 채무 불이행 책임이 계약 관계에서 채무가 계약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이 된 사유가 채무자의 귀책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귀책 사유는 고의 또는 과실이겠죠. 고의 또는 과실은 뒤에서 바로 하게 될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겠죠. 계약 관계 기간에 따른 채무가 이행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채무 불이행 행위가 위법해야 됩니다. 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기책사유가 발생하며 위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을 해서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채무자한테 손해의 발생에 대한 부분들을 물을 수 있다가 민법 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에 대한 게 해당이 돼야겠죠. 위법한 게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형에 해당이 돼야겠죠. 그럼 유형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크게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또 불완전 이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행지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아까 금전 계약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금전 돈을 빌렸는데 갚기로 한 기간에 이행이 되지 않은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한 거예요. 그거를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형에 이행지체라는 말을 씁니다. 이행지체. 자, 그리고 이행불능은 요새는 그런 일이 많이 없었지만 예전에는 금전 계약을 하면 돈을 빌리면 돈을 뭐 은행에 찾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이렇게 현금으로 갚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원래 아까 금전 계약 1,000만 원 빌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예를 든 걸 생각하면서 원래는 갚을 수 있었는데 내일까지 갚으면 됐었고 제가 오늘 갚는 돈이 채무자가 있었는데 오늘 채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돈을 잃어버렸거나 그 다음에 돈을 도둑질을 당하면 못 갚겠죠. 이런 경우가 이행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행이 안 된 경우가 이행불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유형 중에 또 불완전 이행입니다. 불완전 이행은 자, 금전계약 떠올립니다. 1,000만 원 갚았죠. 일부만 갚은 겁니다. 일부만 불완전 이행을 한 거예요. 1,000만 원을 빌렸는데 500만 원만 갚은 거죠. 일부만 갚은 거예요. 그 행위가 불완전한 경우죠. 다 갚은 게 아니죠. 이 유형을 불완전 이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의 유형은 제목만 이행지체와 불완전 이행에 대한 부분만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이해를 좀 하시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채무자에 대한 게 이행을 못한 게 위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위법함에 대한 범위가 불완전 이행, 이행지체, 이행불능 세 가지 중에 해당이 되면 위법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뒤에서 배우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리에 대해서 보험 배상책임 종류로는 자,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이에요. 뭐를 좀 맡겨달라고 보험을 가입했는데 뭐를 맡겨달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손해를 잃어버렸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는 보험이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이에요. 그래서 임차인이 어떤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데 고객에 대한 물건이 될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잃어버렸을 때 이 보험을 가입하면 대신 보험에서 물어주는 보험이 임차자 배상책임보험입니다. 그리고 보세창구업자 배상책임보험 좀 비슷하죠. 보세창구업자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배상 책임을 가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거에 따른 법리는 뭐다? 채무불이행 책임이다. 그리고 주차장업 배상 책임보험도 마찬가지죠. 주차장에서 이제 주차하다가 일어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도 결국 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다. 상품의 종류입니다. 적재물 배상책임보험, 적재물. 물건이나 어떤 상품을 적재하다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한테 손해가 간 경우 보험사가 물어주는 보험의 한 형태가 적재물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대표적으로 차, 이렇게 신차 차 나오면 배송을 해주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이 대부분 다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신중을 해도 사고라는 건 어디에서 터질지 모르니까 혹시라도 모르게끔 남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 거를 감안해서 우리가 보험이라는 거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차 이렇게 운반하신 신차 운송해 주시는 분들 대표적으로 운송업자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자, 입증책임, 채무 불이행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입증은 누가 해야 되잖아요. 그 입증은 채무자가 자신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귀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된대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상의 입증 책임에 대한 거를 해명하기가 어렵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입증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는 거기까지는 저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 누가 합니까?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본인이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게 고의 또는 과실로 하지 않았음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가 입증 책임을 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인 불명으로 채무 불이행이 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무과실을 입증 못하면 책임을 진대요. 그만큼 엄격한 책임을,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는 겁니다. 자, 채무 불이행 책임은 이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은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채무 불이행 책임도 결국 내가 잘못한 거죠.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 과실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책임은 내 잘못으로 인해서 타인이 손해를 받았을 때 그 손해를 배상을 하는 걸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합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잘못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죠. 여기에 법조문의 750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제가 내 잘못이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내 잘못. 고의 또는 과실. 그러면 고의는 뭐고 과실은 뭐냐? 이해를 하셔야겠죠. 자, 고의는 종류가 두 가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가 있습니다. 확정적 고의는 예를 들어 내가 가해행위를 한 사람이 분명히 누구를 겨냥해서 한 행위를 고의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가 저라고 하고 B가 있습니다. 제가 B라는 사람한테 계속 괴롭힘을 좀 당해요, 평소에.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한번 내가 어떻게 이렇게 좀 해봐야겠어. 그래서 B한테 내가 정면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B가 지나가는 뒤에서 뭐 돌을 던졌어요. 네, 돌을 던졌어요. 이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B가 맞아서 아야했어요. 다쳤습니다. B가 다쳤어요. 이랬을 때 제가 한 행위는 B를 맞추려고 저 사람을 신체를 상하기 위해서 한 행위잖아요. 분명한 대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상황에 대해서 이 B입니다. 이럴 때가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의, 확정적 고의라고 합니다. 대상이 분명히 이 B라는 사람한테 정해져 있고 B를 향해 내가 어떠한 고의로 한 행위를 확정적 고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적 고의. 자, 그러면 미필적 고의는 뭐냐? 미필적 고의는 제가 이렇게 한강에 이렇게 놀러 갔습니다. 놀러 갔는데 날씨도 좋아요. 벤치에 앉아서 이러고 있는데 좀 심심하니까 그 물가에 제가 그냥 옆에 있는 돌을 천천히 던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던지기 시작했어요. 심심해서. 근데 그 물에 오리 가족이 한 3-4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돌을 던진 행위는 오리를 맞추려고 한 행위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지만 내가 던지면서도 오리 가족이 그 옆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던져서 오리가 순간적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 던지면 오리가 맞을 수도 있다. 쟤 맞을 수도 있겠다. 어느 정도에 대해서 조금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 행위를 했는데 오리가 다쳐서 뭐 죽었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면 그런 거에 따른 사유를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사고 내용이 미필적 고의입니다. 어느 정도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인지가 있는 겁니다. 있어서 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는 좀 다른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고의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를 전부 다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자, 과실은 고의를 뺀 부주의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실은. 자, 제가 취미로 자전거를 탑니다. 라이딩을 하는데 한 5시, 6시 정도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갔을 때 자전거에 제가 나갔을 때는 날이 좀 훤해요. 훤해서 라이트가 분명히 제 자전거에는 앞에 정면에 라이트가 있고 뒤에 후미에 라이트가 있습니다. 역할이 다 있죠. 그래서 이거를 켜야 되는데 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라이트를 켜지 않았는데 타다 보니까 날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행을 하다가 행인이 지나가는 거를 못 보고 행인을 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과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주의했죠. 그럼 저한테 과실은 날이 어두워졌는데 라이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켜지 않은 과실이 있고 켰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쳤다 해도 전방에 내가 조심해서 주의 의무를 하고 타는 이런 주의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과실이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의한 행동이다. 과실은 이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저희 주말에 마트 많이 가죠. 무슨 마트 이렇게 갑니다. 그럼 마트 측에서는 이용객들이 마트에서 파는 물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 가지 구경하고 쇼핑할 수 있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겠는데 하다 보니까 바닥에 물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물건이 떨어져 있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용객들이 다칠 수 있죠. 의외로 마트에서 배상 책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 마트 측에서 이용객들을 위해서 관리 측면에서의 관리자 책임이 있는데 제가 말한 사유로 해서 이용객이 다쳤다. 그러면 마트 측에 과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부주의했고 조금 더 조심을 했고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 사실들을 과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위법행위는 곧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얘기를 하겠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게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입니다. 자, 요건을 보겠습니다. 자, 요건은 우선 설명한 대로 말이 다 나왔죠. 일단은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겠죠.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책임 능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의 책임 능력은 내가 어떤 행위를 했어요. 이거 위법행위예요. 내가 한 행위가 이거 위법행위가 맞아 안 맞아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근데 통상 뒤에서 이제 특수불법행위 책임에 대해서 자세히 하겠지만 일반인들에 따지면 책임 능력이 다 있습니다. 그냥 성인 기준으로 생각하면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는데 저건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이런 분간 다 할 수 있죠. 그런 책임 능력이 존재를 해야 됩니다. 가해자. 그리고 위법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일어난 행위가 위법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손해하고 가해자가 한 위법행위하고의 인과관계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인과관계가.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입니다. 체크를 한번 해두고 가시겠습니다. 보시면 14년대도 기출이 한번 됐었고 23년도 최근 시험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례가 나왔는데 말씀드렸던 아까 마트인가에 가서 영업배상 책임을 묻는 가해자 피해자가 있었고 거기에 따른 이론에 대한 부분들을 물었을 때 어떤 법리를 적용을 해야 되냐 했을 때 일반 불법행위 책임 발생 요건에 대해서 그 약술 문제가 나왔고 두 번째 문제는 피해자가 얼마만큼의 손해배상금을 받아야 되는지 산출하라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체크해 두십시오. 이게 23조에 나왔지만 이론적인 약술 문제는 또 나올 확률은 드물겠지만 저희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묻는 사례의 문제는 내년에도 당연히 나올 겁니다. 알고 있어야 되는 법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고의나 과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제가 아까 예로 든 설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과실의 종류는 저희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과실, 중과실이 있는데요. 경과실은 그냥 일반적인 조금의 요구되는 주의의무고, 중과실은 관리자의 현저한 잘못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저희 아까 고의처럼 과실도 경과실에서 면제되고 중과실에서만 해당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과실은 다 해당이 되니까 제가 아까 말한 부분들이 그냥 부주의한 행동이 과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 책임. 자, 손해배상 책임 중에서 또는이니까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만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입증 책임은 요거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 고의 또는 과실 책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해야 됩니다. 피해자가. 근데 이 피해자가 입증하는 건 여기서의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자한테 엄벌, 강력히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해자가 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게 인과응보가 있다라는 부분만 가진 간접적인 부분만 증명하면 입증 책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되게 많죠. 제가 아까 사례로 든 자전거 사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충돌한 사고는 가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한테 나 잘못 없어, 나 당신 치지 않았어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요새는 주변에 CCTV도 많고 그다음에 사고가 일어나면 그 사고 난 지점에 사진도 첨부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많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그 간접적으로 사고가 났다는 정도로만 입증 책임을 하면 됩니다.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은. 근데 아까 배웠던 채무 불이행 책임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거하고 좀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임 능력은 또 뒤에서 그 책임 무능력자 감독자침에서 얘기를 합니다. 책임 능력 뒤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법 행위를 이게 잘한 행동인지 잘못된 행동인지 능력을 책임 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2강부터는 저희 위법성 조각사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